여러분, 이 교시에서는 그 앞에서 에러 처리는 이제 블락으로 드라이 캐치 블락을 말씀을 드렸죠. 이번에는 그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사받아서 처리되는 그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게 이제 에러와 익셉션이라는 두 가지의 클래스가 있어요. 이제 그거에 이제 상위 슈퍼 클래스는 스로어블이고, 이제 저희들이 자바에서의 모든 객체의 그 어떤 가장 큰 조상이라고 할까요? 그걸 이제 오브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다 상속을 받아서 저희들이 GUI에 스윙 컴포넌트를 이제 많이 쓰는 걸 이제 배웠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그 예제들을 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딩을 하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바로 수행돼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물론 이제 가장 바람직하지만, 대부분은 우리가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디버깅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뭐 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, 에라도 이제 어떤 예외적인 것 중에 하나겠죠. 그래서 그 에라 같은 경우는 그 뭐 너무 심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고, 런타임 익셉션 예외인 경우는 버그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좀 그 문법적 버그인지 아니면 논리적 버그인지 뭐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되고, 요게 두 가지 아닌 예외적인 처리들을 이제 그 자바에서 클래스로 선언해서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외에 대해서 자바에서 계층적으로 그 정의한 거는 이제 요 그림인데요. 그래서 이제 맨 상위 계층의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장 상위 계층에, 그러니까 모든 그 자바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클래스를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정의를 하든지 간에 그거의 가장 큰 그 계층에 가장 위에 있는 계층은 바로 저희들이 그 오브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거기서부터 항상 출발을 합니다. 이제 그 밑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, 예외 처리를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 throw-of이라는 클래스의 밑에 보면 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.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파일 할 때 나타나고 있는 모든 에라 메시지들은 요 안에 있는 거죠. 요 안에. 그렇죠?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문법적인 에라이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는데, 그런 에라 메시지들이 쭉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. 그렇죠? 물론 이제 그 예외적인 거에 런타임과 관련된 예외는 여기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그 exception의 아래에 보면 IO exception,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다룰 게 number exception, 또 이제 많아요. 예외적인 게.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클립스에서 컴파일 할 때 또는 수행을 할 때 다양한 그 예외 처리 메시지, 오리오 메시지,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로 안 하더라도 메시지들이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여러분들이 코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를 하고는 이게 그 에러인지 익셉션의 분류인지를 판단을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찾아서 그쪽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의 메시지들을 아래에서 이제 출력을 이제 해 주는 거죠.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
정확하게 요 예외의 종류에 해당되는 출력 메시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그 하이 클래스들이 있지만 이제 이 책에서는 요 익셉션 중에서 요 그림 있죠. 익셉션이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요 위에 throwable object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 위에 throwable이라는 클래스의 object라는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숫자와 관련된 거, 이건 이제 파일 입출력이나 뭐 입출력과 관련된 거고요. 숫자와 관련된 처리를 할 때 너무나 크게, 예외 처리가 이제 숫자가 뭐 인티저인데 너무 큰 값을 할당을 한다든지, 또 이거는 또 너무나 작은 값에 해당되는, 그거를 이제 에라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, 또는 처리, 그 과정이 이 클래스 안에 다 정의가 돼 있는 거죠. 그게 대표적으로 그 중에 그 에라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하는 폴리모피즘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. 다형성.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했잖아요. 첫 번째가 오버로딩, 이제 두 번째가 오버라이딩이죠. 오버로딩은 넘겨주는 인수를 판단을 해서 수행되는 메소드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버로딩이고, 오버라이딩은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상속을 했을 때 위에 있는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와는 다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제 그 두 가지 개념 중에서 후자에 해당되는 거를 쓰면 그 예외 처리를 그 캐치 블락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빅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익셉션을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익셉션 클래스를 객체로 인수로 넘겨주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걸 자동으로 다 쓸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너무 또 광범위하게 요거를 위에 걸 잡아주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 그 오류 코드에 대해서 이상한 메시지를 또 전혀 다른 또 판단하기 어려운 출력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요거인지 아니면 요 숫자인 경우 요거인지 아니면 뭐 입출력과 관련된 건 요거인지 그쵸? 숫자와 관련되지 않은 입출력이면 요걸 사용하는 게 낫겠고 파일이나 입출력과 관련된 게 아니고 숫자와 관련된 건 요걸 사용하는 게 낫겠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넘겨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메소드를 다르게 출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 다형성과 예외 처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좀 볼게요. 몇 가지 예제를 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를 좀 파악하는데 좀 도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트라이 캐치, 오류 처리하는 방법이 트라이 캐치 파이널이라고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었죠. 트라이에 오류가 발생되는 것 같은 코드, 오류 발생 코드, 그 다음에 캐치에 오류가 발생됐을 때에 넘겨주는 클래스 타입, 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객체에 해당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메소드들이 이제 자동으로 쓸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별도의 코드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된 메소드의 다형성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면 가령 이제 요 메소드를 통으로 이렇게 트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류 코드에 대해서 요 안에서 get input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든 에라 코드들을 다 수행을 해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요거를 수행해라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하나의 특정한 코드를 저희들이
1교시 때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메소드 자체에 대해서 try라는 블락 안에 넣고 요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코드들을 통으로 그 오류를 이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만약에 보면 요거에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get input에서 처리하는 게 아마도 뭐 숫자와 관련된 거일 텐데 요게 number exception이라고 해서 요 부분을 이제 그 인수로 넘겼죠. 클래스 타입으로. 그렇게 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요 하이 클래스에 있는 투빅과 트스몰에서 정의된 메소드들에 대해서 모두 정의된 메소드의 출력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? 이렇게 하게 되면. 근데 만약에 이제 요것보다 상위의 계층 요거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. 요거를 하게 되면 exception. 여기서 지금 exception이라고 했잖아요. 클래스 타입을. 그러면 요 exception에서는 이제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물론 이제 요것도 다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그 과연 여기에서 발생된 오류 메시지인지 여기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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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분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.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버리면. 또 이제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. 분명 오류는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이상한 메시지를 출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, 그러니까 오류 메시지가 숫자와 관련되면 뭐 인수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숫자의 정의와 관련돼서 요건지 요게 좀 분간이 안 되면 요걸로, 그쵸? 요거 분간이 안 될 때만 요걸로 해야지. 입력과 출력, 파일 입출력 요거는 숫자와 관련된 거.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, 요 두 가지만 좀 설명을 이 책에서는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우리가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의 블락은 try, catch, finally. 여기는 이제 finally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읽으실 때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고 요 안에 이제 메소드 자체를 넣어서 에라의 오류 처리의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캐치에서 요 안에 정의되어 있는 새로운 메소드를 출력할 수도 있지만 요 자체 내에서 정의된 메소드에 있는 그 출력 값들을 좀 확인하고자 할 때는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게 요 클래스 타입을 어떻게 선언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경우에 요거가 명확하게 숫자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요걸 쓰면 되지만 그럴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위에 있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 어느 쪽에 관련된 출력 메시지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요. 여기 것도 출력되고 여기 것도 출력되기 때문에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잘 그 이해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그 클래스 타입을 그 상속을 받아서 선언을 해서 쓰셔야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? 이제 똑같은 요런 이제 요 그림인데요. exception 위에 보면 우리가 throwable object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럼 요 안에 IO가 관련된 거, 숫자와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큰 숫자 할당, 너무 작은 숫자 뭐 더하기, 뭐 할당,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할 때, 그 메소드를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. try 안에.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요 놈을 이제 썼다. to small exception이라는 걸 썼다. 그 다음에 이제 캐치를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요거 수행하게끔. 그렇죠? 두 개의 그 어떠한 그 클래스 타입을 동시에 쓰고자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좀 그렇죠? to small에다가 그 다음에 얘를 요거를 불렀죠. 그렇죠? 요거 하나를 쓰게 되면 요 두 가지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거의 걸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불러서 수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얘는 아니고 얘를 제외한 이미 얘를 이제 캐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방법도 사실은 뭐 그 잘 모를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죠. 그렇죠? 그래서 뭐 요걸 하게 되면 해당되는 얘와 얘를 이제 해당되는 거를 이제 불러서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요거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요놈인지를 잘 모를 때는 얘 다음에 얘를 불러도 되지만 얘 다음에 얘를 부르게 되면
얘가 아닌 이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거를 호출을 했죠. 그러면 이제 넘버 익셉션은 여기나 여기를 이제 다 에러 메시지를 잡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하는 건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거죠. 그쵸? 요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그쵸? 얘를 이미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상위 클래스를 하게 되면 요건지 다 해당되는 에러의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얘를 한 다음에 다 하위 걸 부른다, 이건 안 되는 거죠. 그쵸? 요거라고 요걸 부르는 건 요런 거는 이제 괜찮아요. 그쵸? 요런 경우는 괜찮은데, 요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죠. 요걸 한 다음에 이미 걸러졌는데 다시 밑에 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는 건 코딩에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. 두 번 그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, 아래에 있는 방법은 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. 지금 정리하면 이제 요 해당되는 거에 정확한 거를 잡아서 한 번만에 하시든지, 아니면 그 밑에 걸 해서 위에 걸 조사하게 되면 그 외의 걸 하든지,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, 너무 위에 걸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거.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다음에 스로우라는 인덱스를 예약을 써서 다른 메소드한테 예외 처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.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메소드를 그 메소드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. 이거는 그렇죠. 그래서 메소드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걸 수행하다가 에러가 있으면 IO exception이라고 하는데 저 선언된 여기 있죠. IO exception에서 선언된 그 메소드의 값을 출력 값들을 이제 출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이거는 뭐 파일을 넘겨서 그 파일 안에 있는 배열 값을 출력하는 거고요. 파일을 열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닫아주는 메소드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. 이거 스로우라는 거, 그렇죠? 그런 것, 이것도 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. 그렇죠? 에러가 발생했을 때,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, 이제 어떤 메인 안에서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, 메인 안에 있는 데서 메소드를 부르고, 그 메소드가 또 다른 메소드를 부르고, 또 다른 메소드를 부르는데, 동일한 어떠한 하나의 메소드 안에서 다 처리되는 게 아니라, 메소드와 메소드 사이에 인수를 넘겨주면서 복잡하게 처리되어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. 그렇죠? 그런 경우 매 메소드마다 예외 처리를 하는 트라이 캐치를 해줘야 되느냐?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. 여기서. 그렇죠?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메인 안에 요 서브1을 불러요. 그 서브1 안에 보면 다시 얘를 불러. 얘 안에 다시 얘를 불러요. 라고 할 때 예외 처리가 여기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여기서 메인에서 얘를 불렀죠. 처리하다가 이제 얘를 불렀어요. 그죠? 예외 처리가 없어. 그 다음에 얘를 불렀는데 여기서 에러 코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돌아갔는데 자기를 부른데 갔다가 여기도 없어요. 자기 부른데 여기에 봤더니 try catch finally가 있어요. 여기 또는 뭐 IO exception 그 다음에 뭐 아까 runtime exception number exception too big 그 다음에 too small이라는 게 여기가 선언이 돼 있으면 그놈의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를 호출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여기도 쓰고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는 거잖아요. 스파게티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예요. 그렇죠? 결합도가 너무 높아서 응집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할 코드에서는 이제 이 안에서 가능한 한 해결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으면 응집도가 높다 그러고 얘 자꾸 요거를 부르고 또 부르고 이제 이렇게 스파게티처럼 막 꼬여 있으면 이게 응집도가 낮고 결합도가 높은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렇죠? 무슨 얘기냐면
이제 메인 안에서 가능한 한 뭐 해결하지만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여기서 이런 메소드들을 사실 부르죠. 부르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무진장 또 위에 가고 또 부르고 결국은 다시 리턴 해가 다시 여기 오게 돼 있는데 그렇게 가는 요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, 제가.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거를 이제 그 커플링이라고 합니다. 그 결합도. 그 다음 요 안에서 해결하는 걸 코이션, 응집도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코이션과 커플링의 그 조화로운 기법을 이해하는 프로그래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.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응집도는 높게, 결합도는 낮게 가능한 한. 그죠? 이제 그게 딱 뭐, 그럼 몇 번 해야 되는 거, 몇 번 호출하는 거, 이게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. 정답은 없는데,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하는 기법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결합도, 높은 결합도를 갖는 프로그램은 스파게티 코드고, 안 좋은,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.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이 이해하기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. 남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, 자기만 아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좋은 프로그래머가 아니죠. 이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그거는 그렇고 결국 이제 커플링은 높게, 커플링은 낮게 커플링은 낮게, 코이션은 높게. 그죠?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,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. 물론 여기서 에러가 나면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예외 처리가 되는 거고, 여기서 에러가 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겠죠. 그 전에 이제 에러가 나면, 호출하기 전에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, 여기서 호출했는데 여기서 뭔가 에러가 났다 이거죠. 그런 경우 여기서 예외 처리를 만들 필요가 없이, 원래 얘를 불렀었던, 뭐 여기를 해도 되고,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있다 그러면 얘를 처리하고,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그 코드를 수행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군데 트라이 캐치를 만들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뭐 14장에서 오류 처리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걸 왜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. 그렇죠?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오류 처리까지 고려를 해서 처음에 뭐 코딩을 하고 하는 걸 배우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그 자바 개발자가 이제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좀 익숙하셔야 되는데 그 트라이 캐치 그 파이널리라는 오류 처리를 하는 방법에 좀 익숙해 있어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왜 그런지를 좀 보면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. 이제 보통 이제 파일을 핸들링하는 걸 예를 들면 파일을 열고 뭐 파일의 크기 정하고 메모리 램에다 갖다 놓고 이제 하나씩 읽죠. 다 읽은 다음에 종료하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적인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입력 파일이 있어요. 거기서 입력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. 일반적으로. 그걸 램에서 가져와요. 그걸 열고 하나하나씩 읽어요. 데이터를. 다 읽으면 파일을 이제 닫아요. 그런 경우에 그 데이터를 하나씩 읽는데 과연 파일이 오픈되어 있는지, 파일의 크기를 저장할 만한 램 메모리가 있는지, 그 다음에 다 읽었는지, 아니면 뭐 읽다가 에러가 났는지, 그것마다 예외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그것마다 해당되는 변수의 값들을 서로 달리 할당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if 에러 코드가 -1이냐, 에러 코드가 -2면 어떻게 해라, 이거를 다 그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트라이에서 해당되는 그 코드를 넣고요, 명령어들을 넣고 그 다음에 요게 참이면 요거는 파일이 여러데 실패했으면 요거, 그 다음에 사이즈를 결정했는데 모자라면 요거, 파일의 크기가, 그 다음에 메모리 램으로 가져왔는데 실패하면 요거, 읽는데 실패하면 요거, 파일이 닫았는데 못 닫으면 요거.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수행하게 되면 파일 처리와 관련된 그 코드를 수행하기 전에 요거를 좀 넣게 되면 그 아까처럼 요거를 정의를 하고 if문을 넣어서 또 수행돼야 되는 거를 좀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,
미리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클래스에 관련된 파일 익셉션 에러 같은 거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다른 어떠한 새로운 메소드를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예를 들면 이제 거기 635페이지에도 있잖아요. IO excep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IO exception에 정의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자동으로 파일에서 에러가 났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에러 처리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가서는 이게 트라이 캐치 그 다음에 그 예외 처리와 관련된 적어도 요 정도의 클래스와 계층에 대해서는 많이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. 자,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참 많이 쓰는 내용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요 중에서 적어도 몇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코딩을 해가지고 한번 그 에러 처리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